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시장이 다시 새로운 기록을 써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뚫어냈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장 초반부터 꾸준히 밀어 올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의 지수가 오르면서 개인은 적절히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빨간불을 켜냈고 업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죠. 또 그동안 대형주가 오를 때 탄력이 다소 떨어졌던 코스닥도 어제는 코스피를 바짝 쫓아갔다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상승에 같이 웃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슈와 전략 함께 챙겨보죠. 먼저 간추린 경제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에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애플이 2.8%, 테슬라가 4%의 상승으로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한편 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정 부양안을 3월 중순 이전에 최종 타결하기 힘들 거라는 발언을 하면서 증시의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라크와 리비아에서 전해진 원유 공급 부족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펙의 2대 산유국인 이라크는 다음 달까지 일평균 360만 배럴을 생산할 계획인데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리비아 석유시설 경비대가 원유 결제 대금 논란으로 세계 항구에서 원유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힌 점도 유가를 끌어올렸는데요. WTI는 1% 오른 52.77달러에 브렌트유는 0.9% 오른 55.8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보스 포럼 어젠다 주간의 첫 연설에서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을 의식한 듯 작은 파벌을 만들거나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는 것은 세상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무역 투자 및 기술 교류에 대한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의 다보스 포럼은 조 바이든 시대의 첫 국제 행사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2월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3중 자문으로 백신과 치료제의 철저한 안정을 검증하고 있다며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2월 중 허가가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2월 초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2월 둘째 주 허가를 예상했고 올해 백신 5건, 치료제 3건 이상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마감 시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2% 내린 3960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36% 오르면서 385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나스닥의 상승이 가장 컸습니다. 0.69% 상승하면서 13,63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 기술주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쏠리면서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 뉴욕 증시에서 이 주요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치열한 매매 공방 속에서 상당히 큰 이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하긴 했지만 혼조세로 마감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 기대가 큰 대형 기술주가 증시를 이끌면서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은 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 마감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이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12% 하락한 3960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스탠다드 앤 포어스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전장보다 0.36% 상승한 3855.36에 그리고 이 기술주가 중심이 된 나스닥 지수는 0.69% 상승한 13,635.9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돼 있어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실적으로 이동해 있는 상황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백신 공급 차질 우려 속에서 기술주의 이 주가 흐름이 돋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는 소외돼서 이 나스닥 주도 장세는 이날도 이어졌는데요. 특히 기관과 개인의 힘겨루기 속에서 변동성이 컸습니다. 국내 증시도 사실은 개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오면서 이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 40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이 S&P 500 같은 경우는 한때 1.15%, 나스닥은 1.29%가 하락하는 등 전체적으로 상당히 크게 널뛰기 장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헤지펀드 등 이 공매도에 맞서서 특정 주식을 집중 매수했고요. 헤지펀드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매수 수요를 가파르게 늘리는 시어 스퀴즈에 나서서 일부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이 단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도 빠르게 쏟아지면서 장중 주가가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경제 봉쇄 이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나왔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전일 미국 증시에서 영향을 안 줬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영향력이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증시에서는 사실은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전일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밸류에이션 문제, 그리고 너무 좀 빠르게 오르는 부분 아니냐, 속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나오는 것처럼 미국 증시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 역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팩트셋에 따르면 이 표본수가 적지만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후에 5년 평균 0.9% 상승을 했지만 이번 4분기에는 오히려 1.2%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약재성 재료가 유입되면서 이 전체적으로는 반응이 민감하게 시장에서는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P 500 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5분의 1 이상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의 3분의 1 이상이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스타벅스, 버라이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26일에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 페이스북이 오는 27일에 성적표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 몇 달간 지속한 자택 대피령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과 그리고 피해를 본 기업이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이 회사와 가정들이 원격으로 운영하면서 디지털 기술 사용을 늘려
대형 기술주들은 주로 수혜주로 여겨지는데요. 지난주 넷플릭스는 좋은 실적을 내놔 기술주들의 실적 기대를 자극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 세계 봉쇄 조치가 다시 강해졌고 정상으로 복귀하는 시기가 언제일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는 기술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더 치명적이까지 하다는 이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오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부담감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속하게 백신이 배포될 것이라는 이 기대감도 다소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머크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부터 개발해온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 시험 중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면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개발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머크에 앞서서 사노피도 지난해 연내 개발에 실패하는 등 주요 백신 개발 경쟁에서 이탈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 성공했지만 이 화이자 같은 경우는 제조에 문제를 겪고 있고요. 미국은 2차 접종분을 보존하지 않고 재고를 빠르게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백신의 초기 물량이 예상보다 적을 것이다 라고 나오면서 백신에 대한 전체적인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간격 확대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는 더 많은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경제활동 제약 조치를 내놓은 독일의 기업 경기 신뢰도는 하락했고요. 독일 경제연구소는 1월 기업 환경지수가 90.1로 이 전월에 92.2에서 하락했습니다. 월가 예상치인 91.9보다도 낮은 상황인데요.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FOMC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전일 경제지표는 혼조세였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한 12월 전미 활동지수는 0.52로 전월에 0.31에서 상승을 했고요. 팩트셋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이 컨센서스인 0.1보다 높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지수는 1월에 7.0으로 전월 10.5에서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으로 초점이 이동하면서 기술주 강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주들 대체적으로 이 실적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증시 자체적으로 좀 본다라면 어닝 서프라이즈의 비중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 되면 대체적으로 좀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론적으로는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최근에 좀 많이 보여줬었고요. 기술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확산세가 좀 줄어든다 그러면 분명히 좀 악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기술주 분명히 지금까지의 실적, 작년 실적 거의 사상 최고치를 내는 이 대형주들 굵직굵직한 종목들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좀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시장 변동성 상당히 좀 컸고요. 이 악재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만큼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이 변동성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4% 상승하면서 23.30을 기록하면서 빅스 지수는 마감을 했습니다. 섹터별로 좀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좀 크게 말씀드리면 대형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고요. 컨택트 관련주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독일에서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16% 향상시킬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에 힘입어서 4.03% 상승을 했고요. 애플과 같은 경우는 웨부시가 눈에 띄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2.77%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kimberly 클락이 양호한 실적과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자 3.25% 상승을 했고요. 이 생활 필수품 관련 종목들도 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P&G가 1.72%, 클라룩스가 4.75% 상승을 했습니다.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12.2% 이 상승을 했고요. 국내 증시도 전일 같은 경우 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미국에서도 모더나를 필두로 해서 화이자가 2%, 바이오엔텍이 2%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주들 강한 모습들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 헤지 펀드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한 이 환매, 이 쇼스퀴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환매가 유입이 되면서 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게임스탑이 12.2%, 배드베스 앤 비욘드가 1.56%, AMC가 10.19%, 아이로봇이 17.05% 이 상승을 했습니다.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아마존 클라우드와 차량용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 소식에 힘입어서 28.42% 급등했고요. 하지만 경제 봉쇄 이슈가 부각이 되자 엑손모빌이 1.12% 하락을 했고요. 코노코필리스가 0.26% 하락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레저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좋지 않았는데요. 부킹닷컴이 2.31% 하락을 했고요. 이 카니발이 4.95% 하락을 했습니다. 항공기도 좋지 않았는데요. 델타항공도 2.75%, 보잉이 1.2% 하락을 했고요. GM이 3.63% 하락, 포드가 2% 하락하면서 항공에 이어서 자동차까지도 좀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면서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백신 확산 속도도 늦어지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우려감도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좀 좋은 모습들, 코로나에 대해서 피해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금융주 같은 경우도 좀 좋지 않았는데요. 국채금리 하락에 대한 이 여파로 좀 부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이 1.25% 하락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24% 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퍼스트솔라와 같은 이 태양광 업종은 부양책 논란이 향후 정책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유입되면서 1.62%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버블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더 크게 오를 유망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BOA가 꼽은 올해 유망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산업 부문별로 올해 유망할 종목을 10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연초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면서 매수하기엔 늦은 것 아니냐, 지금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도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유망주 중에서는 덜 오른 종목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10개의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별한 올해 최고의 주식에는 뉴몬트, 캔자스 시티 서던, 그리고 디어, 스포티파이, 이 메르카도 리브레, 넷플릭스, 에스티로더, 맥도날드, 이 선코에너지, 엑손모빌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원자재 부문에선 세계 최대 금광업체인 뉴몬트를 꼽았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뉴몬트의 이 파이프라인 교체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다라는 점과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등을 이유로 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주가 상승률은 37%나 되면서 원자재 업종 평균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뉴몬트의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34%가량 높은 82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미국 철도 기업인 캔자스 시티 서던 같은 경우는 제조업 부문에서 최고의 주식으로 꼽았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멕시코와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목표 주가도 228달러로 상당히 좀 높게 책정을 했고요. 이 농기계 제조업체인 디어도 이 추천 목록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 디어에 대해서는 업종 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업계의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고요. 기술주 중에서는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를 추천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가입자가 2배 이상 늘었다라면서 올해도 낙관적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넷플릭스도 지난해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하는 등 이 호실적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현금 흐름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도 현재의 565달러에서 67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하면서 이 10개의 종목들을 좀 제시했습니다. 네, BOA가 꼽은 산업별 유망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해외 투자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조 바이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그간 이 연말 연초의 상승을 주도해왔던 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또 더 모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든 시대 이 친환경 에너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원자력 신재생 발전 회사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석유 기업 투자가 전체적으로 유망하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 CNBC에 따르면 투자 전문 매체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는 최근 미국 내 자산 관리 전문가들에게 바이든 시대의 유망한 에너지주를 물었는데요. 이 우선 거론된 건 미국 남동부 지역 전력 회사인 서던 컴퍼니였습니다. 이 서던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이 원자력에 친화적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CNBC에 따르면 이 바이든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확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건설 비용이 싸면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형 모듈형 원자력 기술을 개발에 대한 지원 의사도 밝힌 만큼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미국 최대 신재생 발전 회사인 넥스테라 에너지도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오는 2035년까지 미국의 전력 발전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이뤄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2019년도를 본다면 미국의 생산한 전기의 약 63%는 이 화석 연료에서 나왔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넥스테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등 이 인프라 투자에 약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인데요. 그러면서 넥스테라 에너지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주가 상승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뿐만이 아니라 엑선모빌도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유가가 급락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올해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이를 상당 부분 만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이 대표적으로 엑선모빌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 JP모건의 필 그래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엑선모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높였습니다. 이 JP모건이 엑선모빌 투자 의견을 상회한 건 7년 만의 일인데요. 이 필 그래시 같은 경우는 이 엑선모빌은 지난해 인력 감축 등 공격적인 비용 절감 전략을 구사해서 이 배당금 삭감 규모를 크게 줄였다라면서 국제유가가 $50대까지 올라오면서 재무 상태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줄었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국내 코스피에도 이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강하게 양시장 모두 마감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국내 증시인데 이 와중에도 수소 관련주, 태양광주는 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수소 관련주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전지 생산업체인 이 두산 퓨얼셀이 가장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까지 지금 5거래일 연속 강하게 상승했고요. 1월 22일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경우도 이 두산 퓨얼셀 지분이 기존 5.12%에서 6.18%로 늘렸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두산 퓨얼셀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탠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이 수소 연료전지 업체 S퓨얼셀, 그리고 수소차 소재 업체 상한 프론테크와 이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수소차 공기 압축기 생산 업체인 뉴로스, 수소 연료전지 업체 동아화성과 같은 수소 산업 관련주들이 나란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수소 산업 관련주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약인 이 탄소 배출 제로 정책의 수혜 기대감 덕분에 이 출범 전후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수소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는 이 태양광 관련 기업도 주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이 OCI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사실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12월 중순경에 7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10만 원 이상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을 제재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OCI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도 태양광 OCI 외에도 전국 공장에서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KCC도 이 OCI와 마찬가지로 주가 강한 모습들 보여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 친환경 이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관련한 투자 전망 전략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전화 연결로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들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 한번 들여다볼 텐데 오랫동안 숨고르기를 거친 이후에 최근에 좀 급격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최근에 이런 상승의 배경과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크게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모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사상 최고가 랠리를 지금 쓰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인터넷 플랫폼주죠. 어떻게 본다면 이 인터넷 플랫폼주 작년까지는 이 코로나에 의한 상반기 때 상승 랠리 이후에 연말 갈수록 주가가 좀 약간의 좀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1월 달부터 올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네이버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순매수 1위입니다. 그리고 3위가 카카오인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관련 플랫폼주들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좀 긍정적으로 비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게 플랫폼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는 이유가 바로 이제 주력 사업 부분인 광고와 커머스의 실적 증가세가 좀 이어지는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 또 인터파크도 그렇지만은 각 회사별로 신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광고, 쇼핑, 페이, 또 웹툰 같은 모든 사업부 매출이 지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언택트에 대한 지속도 있겠지만은 이 계절적 효과도 분명히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와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 신사업 부분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올해도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 부분도 긍정적 요소 작용하겠지만 이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의
어떤 그 실적과 주가를 동시에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 네이버, 카카오 사상 최고가 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주가 전망 짚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요즘에 상당히 큽니다. 이달 초에 42,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후에 좀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간밤에 좀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최근 이 조정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3만 달러 아래로 좀 급락하는 모습,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주에 미국의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 재무장관 지명자죠. 이 제닛 앨런의 발언이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제닛 앨런 지명자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 가상화폐가 테러리스트의 자금 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규제 필요성을 밝힌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얘기한 부분이 이 거래량이 좀 급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큰 어떤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의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오지 않았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가상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거품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단기간 급등했던 데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이라는 분석도 있어서 계속 추이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과거에 본다고 하더라도 2016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하면서 30% 이상 급등락이 6번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비트코인이 어떤 시장이 아니라 어떤 종목 개념처럼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부분도 투자도 좀 유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기술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최근에 좀 나왔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우상향보다도 하락 방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하면서 대금을 결제했을 때 중복 결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을 좀 변동성과 이벤트는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최근에 대형주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중소형주들은 또 소외돼 왔었죠. 이제는 이 대형주 쏠림이 중소형주 쪽으로 또 확산이 되고 옮겨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투자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지금 대형주 상승 랠리가 좀 이어졌는데 하지만 이 중소형주가 지금 대형주 대비해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치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대형주 대비해서 이제 밸류 매력이 있는 중소형주에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이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올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같은 이 대형주 주가 급등하면서 물론 이런 경기 민감주 상승 랠리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이 본격적인 어떤 중소형주 회복에 대한 이제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증권사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와 올해 이익의 상승 여건도 대형주보다는 양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선 최근 3개월 동안에 이 작년 4분기 중소형주 영업이익과 순이익 추정치는 각각 8.1%, 23.6% 상승한 데 비해서 대형주는 각각 2.9%, 0.9% 하락했습니다. 이 올해 이 컨센서스도 비슷한 흐름의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3월에 공매도 금리 조치 재연장 여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소형주의 매력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공매도에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지만 이 불법 공매도 방지와 또 개인 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같은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정부도 제도 마련 차원에서라도 이 3월 공매도 재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음에 따라서 이 공매도 금지는 연장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어떤 기획재정부와 또 금융위원회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 따르면은 이 증시 안정화 방안에 현재 1에서 2% 수준인 연기금의 이 코스닥 투자 비중을 높이고 또 투자 성과 판단에 따라서 이 추정 지표에 코스닥을 포함하는 내용을 좀 포함하는 내용이 있는 거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중소형주에 대한 여건은 대형주보다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어제 이 중소형주도 오랜만에 코스닥과 코스피가 같은 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그 시장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중소형주들의 여건 개선 가능성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어제장에서 상승이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았지만 그중에 또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 LG생활건강이었습니다. 지금 상장사 가운데 가장 가격이 높은 종목인데 어제장에서 7% 넘게 올랐잖아요. 자, 이렇게 주목을 받은 원인과 또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LG생활건강 어제 국내외 경쟁사 대비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어제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좀 크게 나왔는데요. 이 LG생활건강이 급등한 건 글로벌 경쟁업체 대비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LG생활건강의 12개월 선행 PER은 직전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28.9배입니다. 이 글로벌 화장품 업체죠. 미국 에스트레더가 151.8배, 중국 상하이 자가가 75.5배, 아모레퍼시픽 56.3배인 걸 본다면 훨씬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LG생활건강은 국내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주가가 30% 이상 할인되는 그런 저평가 구간이라는 의견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부별로 봤을 때도 실적 개선과 또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올해 실적 전망치는 1개월 전에 1조 3,869억에서 최근에 1조 3,904억으로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 어떤 LG생활건강 브랜드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좀 확인이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점유율 격차에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 업체들의 이런 중국 관련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LG생활건강에 대한 LG생활건강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말씀드렸듯이 이 PER이 아모레퍼시픽 56.3배고 LG생활건강이 30배 내외를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LG생활건강이 어떤 좀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이 재무적 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LG생활건강과 또 화장품 관련 업종들 잘 짚어주셨고요.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간포착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오늘까지 제주도와 전남 해안, 경남에 10에서 50mm,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에는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중북부 지방에도 오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낮에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부터 그치기 시작해 저녁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 없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6도로 평년보다 무려 10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8도로 평년보다 7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과 경상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 낮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개겠고요. 대전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0도로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동해안 울진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차차 그치겠고 아침 기온 광주 6도, 대구 4도, 낮 기온 광주 10도, 대구 8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에 동해상으로도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며 반짝 한파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